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현재 겨울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세리아 2020-21 시즌 지난 주중에 치러졌던 14라운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치러졌던 경기는 크로토네와 파르마의 경기였는데요. 크로토네가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승려팀 크로토네가 드디어 아주 어렵게 시즌 두 번째 승리를 일궈냈는데요. 요즘 크로토네를 거의 대표하는 선수로 주목받는 선수가 있죠. 바로 메시아스 주니오르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팀에 선취골을 넣은 데에 이어서 미친 로빙슛을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멀티골이죠. 거의 인간 승리와 같은 스토리를 써가고 있는 메시아스인데요. 24살의 아마추어 리그로 처음 축구를 시작한 이후 27살에 처음으로 프로 계약을 맺은 이후 지금 29살에 처음으로 세리아 무대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세리아 전체에서 주목받는 선수로 발돋움을 했죠. 반면 파르마의 얀 카라모는 팀의 패배에 적지 않게 속상했을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찬스를 졸라게 날려먹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찬스가 참 많았던 파르마였는데 카라모가 여러 차례 날려버리는 바람에 결국 1패를 안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유벤투스와 피오렌티나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모두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죠. 피오렌티나가 유벤투스를 3대0으로 제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의 패배였는데요. 이 놀라운 결과를 불러일으킨 큰 원인은 바로 콰드라도가 만들었습니다. 진짜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 미친 개태클로 전반 18분 만에 퇴장을 당했는데요. 수비 상황이라면 이해라도 했지 공격 상황에서 저딴 태클을 가게 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유벤투스는 전반 18분부터 10명에서 뛸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반대로 피오렌티나는 블라우비치의 선취골, 알렉산드로의 자책골, 마지막으로 카세레스의 쐐기골을 만들어내면서 여유있게 유벤투스를 앞서 나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주장 보누치가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유벤투스였는데요.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싶은 장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더구나 산드로의 자책골 상황에서도 이전에 보누치의 클리어링 미스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팀이 엉망으로 흘러가던 와중에 유일하게 유벤투스에서 활약을 해준 선수는 호날두였는데요. 최근에 호날두가 이렇게 드리블 돌파를 많이 했던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드리블 돌파 7번을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유벤투스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큰 점수차 패배였지만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특히 저 개인적으로도 심판 판정이 조금은 이상해 보였습니다. 우선 호날두 돌파 과정에서 카스트로빌레가 뒤쪽에서 제대로 넘어뜨리는 과정이 있었는데 PK가 선언되지 않았고요. 이 장면은 좀 심했습니다. 베르나르데스키를 드론고프스키 골키퍼가 손으로 밀쳐내면서 볼을 따라가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건 PK가 맞죠? 이런 걸 안 주면 도대체 어떤 걸 준단 말입니까? 거기다 유벤투스는 이 경기가 열리기 직전 나폴리의 몰수패가 선언됐던 경기가 나폴리의 항소로 인해 몰수패 취소 및 재경기 결정이 나게 되면서 하루에 승점 6점을 잃게 됐습니다. 운이 참 더럽게도 없었던 유벤투스의 하루였죠. 어쨌든 피오렌티나의 프란델리 감독은 어려운 상대 유벤투스를 맞아 부임 후 첫 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유벤투스는 이번 패배로 무패 행진의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 얄궂단 말이죠. 2시즌 전 유벤투스의 무패 우승을 막판에 가로막았던 선수가 바로 옛 유벤투스 선수인 제노아의 스투라로였잖아요. 이번에는 유벤투스의 무패 행진을 깬 경기에서 역시 옛 유벤투스 선수인 카세레스가 골을 넣었단 말입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베로나와 인테르의 경기가 있었죠. 인테르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의 콘테 감독님, 이번 경기에서는 또 이상한 전술 하나를 들고 나왔는데요. 짜자잔! 이번에는 페리시치를 공격적으로 내세우는 3톱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게 먹힐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점은 진짜 페리시치 공격 투입이 한 개도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예상과 완벽하게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게 저도 진짜 신기했었는데요. 씨발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 놀라야 되는 거냐? 진짜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페리시치 69분을 뛰면서 슈팅 빵개, 드리블 돌파 빵개, 얻어낸 파울 수도 빵개, 키패스도 빵개, 진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테르는 라우타로가 선취골을 넣었는데요. 또다시 주춤한 시간을 보냈던 라우타로가 오랜만에 골을 넣었습니다. 8라운드 토리노와의 경기 이후 무려 6경기 만의 득점입니다. 하지만 한다로비치의 어이없는 실수로 동점골을 내준 인테르, 곧바로 슈크리냐르가 골을 만들면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겨울 이적 시장 영입 요구를 시작했다고 알려진 콘테인데요. 일단 백업용 공격수 한 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움직임이 겨울에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인테르는 방출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우선 페리시치 좀 사갈 팀 없습니까? 그래도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 챔스 우승 주역 중 한 명인데요.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 32살이에요. 오케이? 그나저나 베로나에서는 동점골을 기록했던 이반 일리치 2001년생의 선수고 이번 시즌 베로나에 합류했는데요.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다음은 볼로냐와 아틀란타의 경기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시작 얼마 되지 않아서 일리치치가 PK를 얻어냈던 아틀란타. 무리엘이 깔끔하게 성공시켰는데요.
1분 뒤에 무리엘이 또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2대0. 하지만 이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미아스와 파즈에게 연속골을 내주면서 결국 무승부 종료. 최근 흐름이 안 좋은 아탈란타인데요. 이번 경기 역시 알레한드로 고메즈는 출전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아탈란타를 떠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인테르 이적에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계속 흘러나오면서 많은 인테리스타들이 흥분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동점골을 뽑아냈던 볼로냐의 수비수 네우엔 파즈는 이번 골로 3시즌 만에 세리아 데뷔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밀란과 라치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밀란이 진짜 대단합니다. 또 이겼는데요. 3대2로 라치오를 꺾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새끼 정체가 뭘까요? 테오 에르난데스 말입니다. 아무리 풀백이라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수 아니겠습니까? 일단 경기는 밀란이 레비치의 골로 먼저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라치오의 파트릭이 박스 안에서 핸드볼 파워를 범하면서 PK를 내줬고 차라놀로가 차넣으면서 무난하게 밀란이 앞서가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하지만 라치오도 그냥 무너지진 않았는데 칼루르가 코너킥 상황에서 코레아의 뒷발을 밟으면서 역시 라치오도 PK를 얻어냅니다. 당연하게도 키커는 임모빌레였는데요. 돈나룸마가 놀랍게도 임모빌레의 PK를 막아냅니다. 라치오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던 상황. 하지만 1인치 뒤에 숨어있던 루이스 알베르토가 집어넣었습니다. 이제 2대1. 내친 김에 라치오는 동점골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미친놈이 등장합니다. 밀란이 또다시 무제배를 거둘 위기에 처한 상황. 뚝배기 버저비터를 넣은 겁니다. 또다시 테오가 승점을 벌어다준 밀란. 이제 유벤투스를 제끼고 유일한 무패팀으로 거듭나면서 계속 리그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행보를 걷고 있는 밀란인데요. 엄청난 기록도 유지하고 있죠. 현재 리그 16경기 연속 멀티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세리아 신기록이 13경기 연속이었는데 그걸 진작에 깨뜨리고 계속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밀란에게도 걱정거리가 조금은 생긴 것이 사실인데요. 우선은 미드필더진 부상으로 당분간은 중용될 수밖에 없는 크로니치의 상태가 영 좋지 않다는 점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거의 턴오버 머신이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밀란을 이끌다시피 했던 테오가 다음 경기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밀란에게는 그 어떤 이탈보다 뼈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애초에 이미 부상에서 복귀했어야 했던 질라탄은 추가로 부상이 확인되면서 복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16라운드 유벤투스전에서 나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라치오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단 코레아가 칼로르에게 밟힌 부분 때문에 약 3주간 부상으로 이탈하게 됐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코레아와 교체로 들어왔던 무리키가 영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랜만에 챔스 나가면서 돈맛을 봤던 라치오가 큰 투자 실패를 당한 것 같아 보입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돈맛을 봐서 그래. 나폴리와 토리노의 경기가 있었지요. 1대1 무승부로 마무리됐습니다. 어떡하지 너? 어떡하죠 진짜? 토리노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 시즌 경기 종료 직전에 골 쳐먹고 승점 날려먹은 경기가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이번 경기도 2조의 골로 먼저 앞서갔다가 92분에 또 골을 쳐먹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도 지안팔로의 멍청한 운영이 빛을 발했던 경기였는데요. 선수교체 한 명도 없이 89분을 굴리다가 89분에 선수교체 3명, 그리고 골 쳐먹고 부랴부랴 선수교체 1명을 하면서 누가 봐도 막판에 골을 내줄 수밖에 없는 운영을 했습니다. 우주명장 지안팔로의 능력에 힘입어 드디어 토리노는 상상도 못했던 리그 꼴등으로 내려앉을 수 있었습니다. 야, 드디어 이걸 해내네. 이 좀 꼴등이란가? 맞나? 참, 과시나 결국은 했네. 반면 나폴리는 아쉽게 비기긴 했지만 유벤투스와의 경기가 재경기 조치가 되고 삭감됐다 승점 1점을 돌려받으면서 유벤투스를 제치고 리그 5위로 일단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라운드 7번째 경기는 로마와 칼리아리의 경기였습니다. 역시 많은 득점이 터졌는데요. 로마가 3대2로 이겼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세리아를 대표하는 전투력 측정기다운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로마였습니다. 자신보다 순위가 낮은 팀에게는 여지없죠. 그래도 이번 시즌 꽤나 선전하고 있는 로마에게 가장 중요한 선수를 또 한 명 꼽자고 한다면 베레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로마에게 선취골을 안겼는데요. PK골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커리어 하이가 시즌 8골이었던 베레투가 벌써 리그 13경기 만에 7골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웬만한 공격수가 안 부러운 득점력인데요. 제코가 늙어버린 로마에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제코도 골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시즌 몬텔라의 로마 소속 득점 기록을 깼던 제코는 이번에는 몬텔라의 로마 소속 리그 득점 기록 83골도 이번 경기에서 경신했습니다. 이제 제코는 로마 소속 리그 득점 역대 4위입니다. 반면 칼리아리는 주앙 페드로가 멀티골을 기록했지만 아쉽게 패하고 말았는데요. 1월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칼리아리입니다. 나인굴란의 임대 이적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삼프도리아와 사수올로의 경기. 역시 5골이 터진 가운데 사수올로가 3대2로 이겼습니다. 그야말로 수비 쪽에서 대환장 파티가 벌어졌던 한 판이었는데요. 사수올로의 첫 골, 삼프도리아 수비수의 클리어링 미스가 발생을 했고 이게 결국 사수올로의 골로 이어졌고요. 삼프도리아의 동점골 역시 이번엔 사수올로 수비의 클리어링 미스가 퀄리아렐라의 골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사수올로의 두 번째 골은 골키퍼와 수비수를 차리로 맞고 굴절되면서 카푸토에게 완벽한 골찬스로 이어지게 됐고요. 사수올로의 세 번째 골도 졸라 웃깁니다. 삼프도리아 수비수 아우젤로가 상대 선수한테 어시스트를 했어요. 이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골이 나온 거죠. 마지막으로 케이타 발데가 만회골을 넣었던 삼프도리아인데 이 새끼는 또 골 넣은 지 얼마 안 돼서 백태클을 날리면서 멋지게 퇴장당합니다. 이게 무슨 경기야, 씨발.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인테르 팬분들이 계신다면 2시즌 전 케이타 발데가 엠폴리전에서 골을 넣고 퇴장당하면서 하마터면 인테르가 챔스 진출 못할 뻔했던 리그 최종전이 연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지아와 제노아의 경기가 다음 있었습니다. 제노아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은졸라가 골을 넣으면서 먼저 리드해간 스페지아. 하지만 데스트로에게 동점골을 내줬고요. 72분 테레치가 발론베라미를 완전히 넘어뜨리는 바람에 PK를 내줬고 결국 크리시토가 넣으면서 제노아가 역전승했습니다. 경기를 이기긴 어려웠지만 스페지아의 은졸라의 활약이 계속 좋습니다. 벌써 시즌 7골을 넣었는데 인테르의 라우타로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우디네세와 베네벤토의 경기였습니다. 작은 반전이 있었어요. 베네벤토가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베네벤토의 지안루카 카프라리가 모처럼 밥값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좋은 슈팅으로 선취골을 집어넣었고요. 레티지아가 다 하긴 했는데 어시스트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 나왔던 주요 기록들을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나폴리의 몰수패가 선언됐던 유벤투스와 나폴리의 경기는 다시 치러지게 됐습니다. 나폴리는 삭감됐던 승점 1점도 되돌려받았습니다. 베로나의 이반 일리치가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신고했고요. 볼로냐의 네우엔 파즈 역시 세리아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밀란은 현재 리그 16경기 연속 멀티골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코는 역대 로마 리그 득점 단독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